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손해보험 한아리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얼굴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저랑 카톡으로 소통은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미라클 담당이 저예요. 네, 정말 천운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살짝만 하고 진행을 할게요. 왜냐면 이 앞에 나와서 교육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일단 저는 하나손해보험에서 한 11년 정도 업무를 했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교육 매니저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손보의 상품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출산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아기가 6개월인데 지금 집에서 코코 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잠을 어제 3시간밖에 못 잤어요. 왜냐면 설계도 너무 많고요. 저희는 이제 교육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하니까 설계도 너무 많은데, 제가 새벽 2시까지 설계를 하는데 6개월 된 아기들이 종달기상이라고 하나요? 아시나요 혹시? 잠패행이라고 잠을 안 자요. 새벽 1시든 3시든 일어나서 2~3시간씩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비몽사몽인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교육 들으러 와주셨으니 저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희 상품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의 교육 스타일은 30분 이내로 끝내드려요. 그리고 상품은 한 가지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12월 달은요, 이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30분은 조금 더 딜레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슈 먼저 확인을 해보고 진행을 할게요. 12월 이슈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걸까요? 맞아요.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 보험료 변동이 있을 거예요. 언제요? 1월 달에. 네. 항상 1월은요 예정이율이 바뀌면서 손해율도 변동하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바뀔 건데, 중요한 건 1월이 쌀까요? 이번 달이 쌀까요? 12월이 당연히 싸겠죠. 왜냐면 1월 달에 보험료가 오를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우리 보험료가 저렴할 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운전자 보험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운전자 보험이 어떻게 바뀐대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바뀔 건데 12월 11일에 변경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치료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손해보험사에서. 이 치료비가요, 작년부터 해서 비례형으로 팔다가 정액형으로 팔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팔아요? 새만기,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담보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사항을 먼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상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암치료비 선지급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암치료비는 뭐예요? 암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 방사선, 약물, 중환자실 치료를 했을 때 치료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타사는 중환자실까지 있어요. 하나손해보험은요, 호스피스 완화 치료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타사랑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유병자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90일 면책은 있지만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우리 감액기간이라고 하면 뭐예요? 1년 미만일 때 50%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가입을 했을 때 1년 미만일 때 치료받으면 얼마 주는 거예요? 500만 원 나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치료비를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선지급이라고 해서 타사는 이미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는 이번 달부터 오픈을 했고요. 선지급,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예약만 해도 50%를 선지급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대 각 500만 원까지만 선지급을 해주겠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암치료 비용은 이미 판매를 하고 계셨어요. 그쵸? 11월 설계건에 암치료비가 들어가 있으면 12월 1일자로 재설계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선지급이 12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월에 무조건 재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해당되는 담보는 암치료비와 하이클래스인데요. 중환자실과 호스피스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2025년 12월 1일에 암 치료비를 가입하셨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췌장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렇다면 선지급금의 합은 얼마일까요? 일단 이 고객님은 수술 600, 방사선 2000, 약물 500, 중환자실 1000, 호스피스 2000으로 가입하셨어요.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이렇게 참여도가 없을 줄 알았어요. 네, 정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제가 겨울의 핫잇 아이템이죠. 핫팩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얼마야? 500만 원. 또? 없으세요? 자, 일단은 500만 원은 아니지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핫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800만 원이에요.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암 치료비를 받았는데 선지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환자실과 호스피스는 안 된다고 했죠. 선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600만 원에서 50%, 300만 원 나오는 거고요. 방사선 2천만 원 가입하셨는데 50% 나오죠. 그럼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500만 원까지. 수술과 방사선 우리 약물이 500만 원까지니까 50%는 1000만 원이지만 최대 500만 원까지다. 그래서 합산 800만 원이 선지급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계산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암치료비 선지급은 넘어갈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운전자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의 이슈가 개정이 될 거다. 어떤 담보가?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어떻게 바뀐대요? 현재 5천만 원인데 신급별 각 500만 원 한도로 바뀐대요. 예를 들면요. 변호사를 썼는데 신급별이면 1심, 2심, 3심 이렇게 나뉠 거예요. 각 500만 원이고 1심에서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나의 자기부담금이 얼마예요? 250만 원. 네,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고요. 왜 한화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가? 이유 첫 번째는요. 타사는 교사처라고 불릴 거예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한화는요. 대인형사 합의 실손비로 나뉩니다. 최대 가입 금액 2억이에요. 비교를 좀 해보면 사망 2억. 우리 교사처 얼마 들어가요? 하면 매니저님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2억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팀장님들이 대인형사는 2억이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망일 때 2억인 거예요. 우리 보통 운전자 사고가 났을 때 사망인 경우가 많을까요? 다치는 경우가 많을까요?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치는 경우에 주수별로 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6주 이상 치료를 했을 때, 10주 이상 치료를 했을 때, 20주 이상 치료를 했을 때 가입 한도 금액이 제일 어디가 높아요? 한화손보가 제일 높아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12주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합의금으로 9천만 원을 불렀어요. 타사에 가입하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8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은 내 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화손보는 1억이죠. 내 돈 안 내도 된다. 그래서 대인형사 합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손해보험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용담보, 우리 형사합의금 6주 미만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얘기하죠. 이 비용담보가 한화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자로 설계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납니다. 더 좋은 건요. 지금 아직 5천 한도죠. 신급별 아니고 자기부담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타사랑 동일하게 선지급도 되고요. 비타승중도 되고요. 최저보험료가 오늘 아침 9시까지는 5천 원이었어요. 근데 9시 30분 되니까 막혔어요. 본인 계약 안 되고요. 5천 원 이거 안 됩니다. 이제 막혔어요. 그래서 프리패스 플랜으로 하셔야 되는데 프리패스 플랜은 1개월 이내 병력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한화손보가 더 인기가 많은 이유는요. 우리 보통 자동차 사고 부상 발생금이라고 하죠. 14급 염자일 때 교통사고 나면 어디 붙잡고 내려요? 목 붙잡고 내리고 허리 붙잡고 내리고 이랬을 때 몇 급 나와요?
14급이죠. 14급. 염자일 때 14급 나오는데 그때 30만 원은 통상 다 30만 원이에요. 손보사에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11급에서 차이가 납니다. 타사 설계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사는 11급, 뇌진탕이 11급이에요. 11급일 때 60만 원 나와요. 그런데 하나손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담보는 싼데요. 자부상을 100만 원 넣으면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가겠죠. 근데 보상은 어디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손보가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사에 이미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더라도 하나손보는 업계 누적이 변호사가 8천이에요. 그리고 형사합의가 4억이에요. 그래서 타사에 있더라도 중복되지 않는 거 한해서는 추가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이슈입니다. 프리미엄 플랜. 요거는 이번 달 오픈을 했고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올인원 플랜이 기본 플랜이고요. 플러스 프리미엄 플랜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랜으로 설계를 하시면 통합상해 진단비 요거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비, 유방이나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으면 우리 약을 계속 드시죠. 그 약을 호르몬 약제라고 하는데 그 약제비가요. 타사는 지금 통상 300만 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손보도 기본 플랜으로 하면 300만 원이에요. 근데 프리미엄 플랜으로 하시면 1000만 원까지 들어간다 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순환계 치료비 연계 없고요. 뇌, 허, 암 3대 진단비가 당사에 있잖아요. 있어도 1000만 원은 누적을 예외를 해주겠대요. 그런데 사실 다 똑같아요. 요 세 가지는요, 기억해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저는 이번 달 컨셉을 이렇게 잡았어요. 프리미엄 올인원 플랜은 통합상해 진단비를 팔기 위해 나왔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도 판매가 됐었는데 짧게 팔고 끝났어요. 그 이유가 너무 좋은 담보이기 때문에. 살짝 설명을 드려볼게요. 통합상해 진단비는요, 경증일 때 7만 원, 중등증일 때 70만 원, 중증일 때 700만 원이에요. 그럼 경증, 중등증, 중증은 어떨 때이냐? 경증은요, 염자, 타박상, 찰과상, 가벼운 경증들이고요. 중등증은 골절. 그런데 이 골절 안에 치아파절이 포함이 됩니다. 뇌진탕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중증은요, 으깸사고나 절단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확률이 어디가 제일 높아요? 경증일 때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저는 70, 700으로 팔 게 아니고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7, 10, 100 요렇게 세팅을 하셔서 판매하면 보험료가 2만 원 선밖에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겨울이 되니까 이제 어디 가요? 스키장 가시죠. 스키 타다가 넘어졌는데 굴러서 다쳤대요. 근데 우리 보통 넘어지면 한 곳만 다치나요? 아니죠. 여러 군데 다 다치죠. 이분은 발목, 손목, 무릎 타박상, 팔꿈치 긁히고 여러 군데 찰과상을 입었대요. 통합사고, 우리 통합상해 진단비를 7만 원 넣었다고 쳤을 때 5가지 부위인 거예요. 근데 7만 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그 부위별로 합산 35만 원 각각 나가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불 정리하잖아요. 겨울 되면, 봄 되면, 겨울 되면 이불 정리하다가 허리 삐끗했어요. 근데 허리 삐끗하다가 손목도 같이 삐었어요. 그러면 척추 염자, 손목 염자죠. 몇 부위예요? 2군데죠. 2군데인데 염자이기 때문에 경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7만 원 가입 시 2곳이에요.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14만 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지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운전 중 추돌사고로 다치셨대요. 목 염자, 어깨 염자, 손목 염자, 뇌진탕, 손가락 골절 있었는데 여기에서 경증은 몇 부위예요? 3곳. 그리고 중등증은 2곳 해서 7만 원 가입했을 때 3곳, 70만 원 가입했을 때 2곳 해서 합산 161만 원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입 한도가 풀렸을 때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염자가
보다 이제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7만 원은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시를 들어놨는데 실제로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 겨울에요. 굴을 먹다가 굴 먹을 시즌이잖아요. 굴을 먹다가 치아가 파절됐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걸 가입을 못했어요. 타이밍을 놓쳐서. 근데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이거를 이제 원래 좋은 거는요, 내가 먼저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플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슈 정리 총 3가지 말씀드렸고, 상품 교육,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하나손해보험에서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나는 팔아봤다 계실까요? 네, 어떤가요? 너무 좋습니다. 누구를 위한 보험인가요? 여성을 위한 네, 정답입니다. 이따 핫팩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분 누구예요? 네, 이분 한동안 안 보이셨죠? 안 보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생존 신고하려고 나왔대요. 남편분이 이봉원 씨잖아요. 그분이 라디오 스타에 나가셔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죽은 걸로 오해를 했대요. 유튜브에도 막 박미선 사망 이렇게 뜨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생존 신고하러 나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2월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그때는 이상이 없었대요. 근데 12월에 다시 검진을 받았더니 유방암인 것 같다. 그래서 이 박미선 씨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빨리 수술하고 촬영 갔다가 방사선 치료 받아야겠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요즘에 암 걸리면요 죽나요? 안 죽어요. 치료받고 일상생활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술을 했는데 열어보니 전이가 됐대요. 근데 전이는 무조건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들어갔는데, 특히나 유방암은요 항암 치료를 하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중간에 폐렴까지 왔대요. 근데 폐렴은요 암 환자한테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가 힘들어서 매번 받을 거를 쪼개서 총 12번, 그리고 최대 16번까지 받고 지금은 약물 치료로 호전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이 걸린 암, 유방암이죠. 왕쾌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방암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2번째 퀴즈예요. 하나손보에서 유방암 진단 시 보장 가능한 담보는 무엇일까요? 네, 마음껏 얘기해 주세요. 암진단비. 1, 2, 3. 우와, 정답. 네, 맞아요. 전부 정답이에요. 어쨌든 다 암진단비이기 때문에, 네. 이따가 또 하나 챙겨드릴게요. 네. 한 박스 챙길게요. 한 박스 못 가져왔어요. 무거워가지고. 자, 유방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왕쾌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유방암은 몇 가지 타입이 있을까요? 3가지. 몇 가지 있을까요? 자, 정답은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A타입부터 D타입까지 해서 유방암 수용체 타입 진단비라고 하나에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유방암 타입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뭘까요? 네, 정답입니다. 네,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입니다. 유방암은 누가 많이 걸려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기본 종합보험보다는 시그니처 여성을 위한 종합보험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담보를 살짝 이야기 드리면, 유방암은 A타입부터 D타입까지 있어요. 그런데 유방암으로 진단받는 대한민국 환자의 60% 이상은요 A타입으로 진단을 받는데요. A타입은요 가장 순하고 예후가 좋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D타입으로 가면요 가장 공격적이고 치료가 어려운 타입이래요. 그래서 무조건 항암 치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방암 같은 경우에 아까 박민선 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왕쾌가 없다고 했죠. 걸리면 또 치료받고 수술하고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타입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하나손보는 이 타입별 진단비가 각각 받으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타입으로 재발 가능할 때 개별 보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보험료가 얼마냐? 40세가 가장 비싸죠. 비싼 게 얼마예요? 건강체에서 8,000원이고요. 유병자에서 9,800원이에요. 왜 40세가 가장 비쌀까요? 발병한 맞습니다. 핫팩을 한 박스 가져올 거 그랬나봐요. 네. 자, 40세가 호르몬 변화가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유방이나 갑상선 관련해서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30대부터 미리 준비하면 너무 좋겠죠? 우리 암진단비 가입하실 때 이 유방암을 꼭 같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4번만 하면 될 걸 12번으로 쪼개서 받으신, 너무 힘들었겠죠? 우리 유방암 환자들은요, 걸리면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항암치료 받을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된대요. 항암치료 받으면 보통 부작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머리 벗겨지는 거, 탈모, 그리고 구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일상생활보다 항암치료가 더 무섭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손보에서는요, 요게 있어요. 유방암 예후 예측 검사 들어보셨나요? 네. 요거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이 유전자 검사를 한 후에 내가 항암 치료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전자 검사는요, 국내에서 안 해요. 해외 위탁 검사예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못해도 500만 원 이상이 든대요. 그리고 2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항암 치료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하나손해보험에서 300만 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료 얼마래요? 3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시그니처 여성보험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진단비와 우리 유전자 검사비 같이 넣으셔야 되는데, 플러스 갑상선 진단비도 같이 넣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왜냐면 우리 갑상선 결절, 갑상선에 혹이 생기는 걸 이야기하죠. 근데 이 전체 갑상선 결절의 5%에서 10%는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체크할 건, 갑상선 암 환자가 갑자기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건강검진을 너무나도 잘 받으러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 초음파 화질 어때요? 너무 좋아졌죠. 초음파 화질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결절도 잘 발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가면요, 유방검사 하잖아요. 유방초음파. 유방초음파 보면서 갑상선도 같이 볼게요 하면서 같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이 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하나손해보험의 시그니처에는요, 갑상선 암 진단비 있죠. 갑상선 암 수술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암 수술 후 흉터 진단비, 신경손상 진단비가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게요. 갑상선 수술 후 비대성 흉터 진단비, 얘는 뭐냐면요, 우리 갑상선 수술은 어디에다가 해요? 목에다 하죠. 흉터 남아요, 안 남아요? 대부분 남아요. 근데 하나손보는 켈로이드 포함해서 이 흉터가 남으면 진단비를 주겠습니다 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분류 코드가 부합을 해야 되고요. 이 여성분들 중에 이 흉터가 신경 쓰여서 목도리, 스카프,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 진단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대 및 후두의 신경손상 진단비 200만 원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진단비이기 때문에 분류코드 확인하셔야 되고요. 갑상선 수술할 때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목소리가 바뀌어요. 손상이 돼요. 그리고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때 우리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요거 보험료 얼마일까요? 두 가지 다 업계 최초예요. 하나손보에서 판매하고 있고 100만 원, 200만 원 주는데 보험료가 40세 기준에 2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얼마 안 하는데 그냥 빼주세요 하지 마시고요. 200원이니까 넣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납입 면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시그니처 40세까지는요 납입 면제가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특별하냐면, 통상적으로 종합보험 가입하실 때 암진단비 4대 유사암은 제외되죠.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으로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손해보험에서는요, 갑상선 암으로 진단 확정된 다음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납입 면제가 돼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우리 암진단비 4대 유사암 제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4대 유사암에 뭐가 들어가요? 기갑경제. 맞아요. 이 갑이 갑상선인 거예요. 그래서 타사에서는요,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으면 납입 면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하나손보는 40세까지는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해서 육아 플랜이라고 만들어 봤어요. 유방, 타입별 진단비 들어가고요. 갑상선, 초기, 중증 갑상선 다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초기 갑상선 진단비예요. 얼마 들어가요? 1,000만 원 들어가요. 우리 초기일 때 보통 수술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 초기 1,000만 원으로 되는데 1,000만 원 받고 또 뭐가 돼요? 수술하게 되면 납입 면제도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호르몬 치료비 들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세팅하면 보험료가 2만 원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판매를 하셔야 되냐? 첫 번째, 기존에 암진단비를 가입을 했는데 유방암을 소외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분들 다시 터치를 하셔야 되고요. 유방암은 가족력이 세요. 그래서 가족 중에 유방암 이력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 터치하셔야 되고요. 나는 암진단비가 너무 많아요. 그냥 유방이랑 갑상선만 추가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꼭 터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그리고 40세 전 고객님들이라면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제가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 납입 면제를. 출산 후 1년간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제가 출산한 지 얼마나 됐다 그랬죠?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 됐는데 저는 요거를 받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고 있어요. 네. 저는 시그니처 2.0일 때 가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저희 사적인 얘기를 살짝 하면, 저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신랑이랑 경제를 합쳤어요. 지금도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는 건데요. 따로 하지 못하고 합쳤어요. 합쳤을 때 신랑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먼저 나 아기 낳으면 나 1년 동안 아기를 보고 싶다. 퇴사하고 아기를 보겠다. 저는 사실 이거 굉장한 결심이었거든요. 왜냐면 하나손해보험을 10년 넘게 다녔잖아요.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뿌리치고 아기를 보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신랑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너 지금까지 내고 있는 보험료는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한 거예요. 솔직히 10년 보험회사 다니면서 제가 보험 가입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몇십만 원 되는데 저도 말문이 턱 막힌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거 하나는 건졌어요. 내가 하나손해보험에 시그니처를 가입을 해놨는데 이거 아기 나면 1년간 돈 안 내도 된다. 요거는 돈을 안 내도 되니까 나머지는 조금 내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신랑은 보험업계 사람이 아니어서 다 해약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픈 사람이라 해약하면 다시 가입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붙잡고 있는데, 이거 시그니처는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의 상태, 우리 임신을 하면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퇴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이 되기 이제 대다수의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실업의 상황이 됐을 때,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우리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납입 유예 제도도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요, 가입 후 1년 이내는 면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현재 만약에 제가 임신 중이에요. 임신 중일 때 가입을 한다고 치면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1년이, 아기가 낳을 때가 1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출산이 1년 지나고 나서 출산을 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만약에 계획적으로 아이를 가지실 거면 가입하고 한 5개월 지난 후에
임신을 계획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거 외에도 난임 진단비 그리고 인공수정이나 체해수정 담보가 있고요. 출산하면 제왕절개 수술비가 들어갑니다.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요즘. 제 주위에도 4명 중에 2명은 제왕절개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요즘 젊은 엄마들이 무섭대요. 자연분만하기 무섭대요. 그래서 제왕절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 제왕절개 하는 경우에 50만 원 주고요. 흉터 남으면은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합산 150이 아니고 합산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술비 50만 원 넣으실 거면 흉터 진단비는 50만 원으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출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가입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 보장 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 첫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는 300만 원, 셋째 아이는 500만 원 을 회사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보험료가 5만 원 이상입니다. 사실 좀 높아요. 여기에서 질병 입원비를 가입하게 되면 최소보험료는 3만 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건, 질병 입원비가요,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보장이 되나요? 일반 질병 입원비가?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하나손보는요, 이 임신과 출산을 포함하는 질병 입원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10,000원만 넣으셔도 우리 최소보험료 3만 원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아이 출산하면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주는데 38살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건강체와 간편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담보를 가입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3가지를 추려봤는데요. 현재 임신 중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가입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보장은 안 돼요. 1년 면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첫째가 이미 있어요. 첫째가 있는 상태에서 가입을 하고 둘째를 낳았어요. 그러면 몇 번째 출산일까요? 오, 갈리네요. 첫 번째, 두 번째. 정답은요? 첫 번째인 거예요. 왜냐면 보험 가입 후에 첫 아이를 출산을 한 거니까, 기존에 자녀가 있으시더라도 보험 가입 후에 낳은 아이가 첫 아이가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리 요즘에 난임 치료 많이 하시고 시험관 많이 하세요. 그런 경우에 쌍둥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쌍둥이인 경우에는 얼마를 줄까요? 와, 정답입니다. 400만 원, 셋쌍둥이면 900만 원 요렇게 받게 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플랜을 준비를 해 와봤어요. 38살 기준으로 출산과 난임 관련 담보를 넣었을 때 10,000원 나와요. 100세 만기로 했을 때 10,000원 나오는데, 요거 가입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맞아요. 와, 맞아요. 최소보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임과 출산 관련 담보인데 100세 만기가 필요할까요? 80세 넘어서까지 아이 낳을 거 아니잖아요. 못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만기를 80세로 땡기는 거예요. 제일 짧게. 그리고 납기를 제일 짧게 하는 거예요. 20년 납하실 거를 10년 납으로 땡기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성분들 자궁과 유방, 앞에 말씀드렸던 갑상선 담보들을 조금 추가하게 되면 우리 3만 원은 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많이 팔았어요. 출산지원금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에 보장이 개시가 되는데 월보험료 3만 원이에요. 1년 내면 얼마예요? 36만 원이에요. 그런데 1년 뒤에 애를 낳았어요. 출산지원금 얼마 나와요? 1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64만 원 이득을 보게 되죠. 만약에 그 친구가 제왕절개를 했어요. 그러면 제왕절개 했으니까 50만 원 나오고 최대 흉터까지 남으면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아이를 낳았으니 출산 후 1년은 납입 면제, 돈을 안 내도 된다라는 거예요. 돈 내야 되는 게 뒤로 밀리는 게 아니고 1년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계획이 있다면 출산지원금 300만 원의 제왕절개 수술비가 또 나오게 되겠죠.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 4월에 전 보험사에서 동시 진행 예정인 게 있어요. 출산 장려를 하겠대요, 나라에서.
그래서 보험사에서 할인 제도를 만들어라. 그리고 임신하면 납입 유예를 만들어라. 상환 유예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손보는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그니처로 먼저 고객님들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상품입니다. 간병인이에요. 간병인 요즘 많이 판매하셨나요? 많이 판매하셨을 거예요. 하나로 하셨나요? 아닌가 봐요. 하나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간병인 입원 생활비가 20만 원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20만 원은요, 기본 15만 원에 상급병원 5만 원을 추가해서 20만 원을 맞추는 거고요. 요양병원 제외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6만 원, 간호통합은 7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하나손보는요, 보장 제외 기간이 없이 365일 내내 드리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면책과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타사는요, 180일 받고 181일 이상 받고 그 다음에 180일 면책이 생겨요. 그쵸? 그게 반복이 됩니다. 하나손보는요, 중간에 면책이 생기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면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가족 간병 되고요. 공동 간병인 됩니다. 그런데 직접 설계하시는 분들 중에 주의하셔야 되는 건, 간병인이 조회를 하면 간병인 2라고 나와요. 그걸로 하게 되면 공동 간병인이 안 됩니다. 그건 제외예요. 그래서 간병인 1으로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매니저 통해서 하시면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타사랑 다른 거 정말 중요한 게, 181일 이상 요양병원 현재 하나손해보험밖에 없습니다. 타사는 181일 이상일 때 요양병원 안 줘요.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미 간병인을 타사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하나손보는 요양병원만 3만 원씩 단독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최소 보험료는 맞추셔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보장이 제대로 나와야 하는데, 타사는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타사의 약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겠대요. 저희 아버지가 9월 달에 간암으로 진단을 받으셨어요. 자, 박미선 씨 얘기까지 조금 다 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비형간염이 있으셨습니다. 비형간염은요,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6개월, 12개월 전에 했을 때는 정상이었어요. 근데 직전 6개월 했을 때 피검사를 했는데 간암인 것 같대요. 6개월 만에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정기검진을 해왔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된 거죠. 일단 다행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수술을 해보니, 이제 진단받았을 때는 초기인 것 같다, 다행이다, 수술하면 완치가 될 거다, 괜찮다 라고 했는데, 열어보니 3기였던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그래서 항암 치료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유방암 환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항암 치료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셨던 게, 항암 치료하면 머리 빠지잖아, 싫어, 안 받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발 내가 사줄 테니까 받아라 라고 했어요. 왜냐면 받아야 사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요, 간암 3기라고 했잖아요. 11월 달에 방사선 이제 항암 상담을 다시 받으러 가요. 상담을 받고 하는 건데, 상담했을 때 수술 결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방사선 치료를 안 받으세요. 약물로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어쨌든 우리가 암에 걸리면요, 간암 3기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간암 3기는요 5년 이내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활동적이게 막 엄청 모임 활동 엄청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암에 걸려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 조기 발견 중요하다라는 건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야 되니까요. 수술했을 때 딱 3일 입원했어요. 3일 입원하셨는데, 간병은 어머니가 하셨어요. 자, 3일 입원을 하셨는데, 입원은 언제 시켜요? 수술 전날 시켜요. 근데 오후에 시켜요. 대부분 오후에 시켜요. 왜냐면 오전에 병실이 빠져야 되거든요. 오후에 시키고요. 두 번째, 둘째 날 수술을 합니다. 그럼 하루 입원을 했죠. 셋째 날 퇴원은
언제예요? 오전에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루라고 쳤을 때 24시간이에요. 오후에 입원하면 24시간이 될까요? 8시간 이상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럼 첫날 날렸어요. 두 번째 24시간 있었어요. 셋째 날 오전에 퇴원했어요. 8시간? 안 돼요. 타사로 가입을 하게 되시면 며칠 보장 받는 거예요? 하루 보장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당 8시간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성보에는 이 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하고 끝낼 건데요. 첫 번째, 오늘 시그니처 종합보험 납입면제 이야기 드렸고요. 갑상선 관련해서 흉터나 성대 신경손상 진단비 말씀드렸고, 우리 출산하면 1년 납입면제, 그리고 출산지원금,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출산지원금 미리 가입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시그니처를 가입한 후에 태아보험이나 자녀보험 또는 나의 배우자 40세 전까지요, 어린이 보험이나 어른이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전기간 매월 5%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가입 후에 할머니나 엄마, 손녀, 딸 시그니처로 추가 가입을 하게 되면 12개월 10% 할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연계 할인도 있으니 꼭 진행할 때 가족들을 다 이끌어 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거고요. 이슈 체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운전자 언제까지라고요? 12월 10까지예요. 그리고 암치료비 선지급 하나도 생겼습니다. 단 중환자실과 호스피스는 안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11월 달에 암치료비 넣고 설계하신 건 있으시면 12월에 재설계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프리미엄 플랜 통합상해 진단비가 있었습니다. 이 프리미엄 플랜을 판매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7일까지 시상이 300%가 걸려 있어요. 300%. 그리고 3대 치료비, 우리 암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순환계 치료비까지 이 치료비 중에 하나라도 넣고 계약을 하면요, 건당 시상이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력 상품 합산 시상도 있습니다. 도대체 시상이 저렇게 많아서 내가 어떻게 다 계산해 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김한화 팀장님이 이번 주에 3대 치료비 중 하나를 넣고 종합보험을 프리미엄 플랜으로 10만원짜리 3건을 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프리미엄 플랜으로 3건 했대요. 프리미엄 플랜 10만원, 3건 하면 얼마예요? 3건 하면 9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3대 치료비 넣었으니까 10만원 이상 3건 해서 또 30만원인 거예요. 주력 상품, 종합보험은 대부분 주력 상품입니다. 주력 상품 30만원 이상 했기 때문에 30만원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500%, 언제까지요? 7일까지 50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연계 시상도 최대 500%예요. 만약에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만원을 하셨어요. 10만원을 하셨어요. 그러면 12월 14일까지 무조건 10만원을 하셔야 돼요. 왜? 추가 시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항상 이 연계 시상이 붙어 있어요. 월 말과 월 시작할 때. 그래서 이 연계 시상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서 카톡을 드릴 거예요. 아마 월 초나 이제 월 말쯤 되면 체크하면 그 구간은 꼭 달성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우리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잖아요.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전은 12월 23일이죠. 23일은 무슨 날이게요? 저의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23일 날 보니까 화요일이더라고요. 네, 생일 축하 메시지 한 통씩 보내주시면 제가 감사히 답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